네, 이재명 정부가 지역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로 활용하는 아리백 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자, 정부는 서남권 지역 그리고 울산을 산단 조성 후보지로 낙점을 하고요. 특별법 제정, 규제 혁파, 아주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자, 이 시간에는 아리백 산단 이 100% 조성과 함께 의미와 기대 효과,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요, 이 아리백 재생에너지로만 100%를 활용한다니 아리백 개념을 좀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니 아리백 산업단지라는 게 뭔지 이 내용 정리를 좀 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전력 상황을 먼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해 전력 소비량이 한 600테라와트아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조달하는 그 에너지가 한 37테라와트아워 정도로 한 6%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 재생에너지의 한 70% 정도가 주로 충남과 전남, 전북, 또 경남, 경북 이 5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에너지 소비의 한 40% 이상은 또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재생에너지 자원과 수요지가 또 미스매치되어 있다라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백 산단이라는 것은요, 지산지소, 즉 그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지렛대로 해서 지역에다가 그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들이 주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일단 전남 그 새만금을 시작으로 해서요. 전남의 서남해안 그리고 그 울산 같은 경남 동해안 등의 20곳 등을 지정해서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요 유치 대상을 보면은요, 뭐 AI 데이터 센터 또 반도체 기업들, 또 AWS 같은 또 글로벌 기업들이 주요 유치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지난달에 대통령이 언급을 했지만 파격적인 전기요금 할인을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기업들의 어떤 전기요금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되고요. 그 외에도 세제 지원이라든지 또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금융 지원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게 그 청년들이 그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도 네.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리백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죠. 아리백이요? 아리백이 또 뭐 네네. 다 아시는 것 같지만 네. 모르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원자력은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 또 천연가스는 아리백에 포함되는지, 좀 아리백도 먼저 좀 개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리백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어떤 민간 단체가 주도하는 운동인데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라는 운동이고요. 예. 거기에는 현재는 원자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 원자력은 우리가 그 카본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CF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만 아리백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그 클라이밋 그룹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아리백 기업으로 인증하는 시스템이고요. 근데 이제 ESG를 중요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에 따른 요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이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리백을 충족시켜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이 아리백 산업 단지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산단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태양광 풍력을 하면 되지 이걸 아리백 산단을 조성해야 되는 특별한 좀 의미가 있다면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아리백 산단을 조성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현재는 보면은 그 이때까지의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성이라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수도권에 보낼까라는 그러한 고민들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리드요. 예, 네, 그래서 송전망을 어떻게 설치할 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이제 남쪽 지역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것들을 소비하는 건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이 네, 구조가 계속 그렇죠. 고착화될 거고요. 네.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고자 결국은 이제 첨단 산업단지를 지역으로 끌고 오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송전망 혼잡 현상도 완화를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제 지산지소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한 그곳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도 이번에 이 R200 산단을 만든다라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울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전라도 지역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기업들을 끌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들이 오면 이게 궁합이 딱 맞을 것 네.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기업들이 이제 유치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해당 지역이 되면. 네, 네. 맞습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연중 무휴로 고성능 연산을 해야 되죠.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막대한 전력을 그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AI 모델의 어떤 학습이나 또 데이터 처리에 사용하는 GPU, TPU 등은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한 3배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데이터 센터만 하더라도 전체 운영 비용이 20~30%가 전력 비용으로 나가는 상황인데요. 이런 고密도의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는요, 30에서 60%까지 전력 비용이 차지하고 있고, 그렇겠죠. 예, 심지어는 70%도 리포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AI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 전력 수급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는 R200 산단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R200 산단 발표가 좀 나오니까 그 전에 이제 신정부에서 계속 이 AI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서해안 쪽에. 네. 그러면 서해안 쪽이고 이제 아직 울산일지 호남일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번에 R200 산단이 이제 호남 쪽에 나오게 된다면 AI 에너지 고속도로와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좀 큰 틀에서 좀 아구가 맞아 떨어진다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예, 근데 네. 두 개의 좀 접점이 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그 고안하게 된 이유 자체는 그 재생에너지의 어떤 출력 제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력 거래소의 통계를 보면은요, 육상 태양광은 총 45회 정도, 그리고 육지 풍력은 한 24회 정도 출력 제어를 당했습니다. 그 말은 전력을 생산하고도요, 수도권으로 못 보내지 보낸 못했기 거죠. 때문에 네. 결국은 그 전력 자체를 폐기한 상황이 됐고요. 한전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더 비싼 LNG 발전기를 가동했던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피해도 있고요. 또 한전은 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송전망 건설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러한 송전망 확보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네. 가장 최근, 그러니까 25년 4월에 이제 개통한 그 북당진 신탕정 송전선로가 예.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예. 같습니다. 그게 시작된 게 2003년에 착공을 했고요. 완공이 2024년 12월에 됐습니다. 무려 송전선로를 건설하는데 23년이 소요가 됐고요. 지역 주민들 반발도 크죠. 컸고요. 네. 지자체의 인허가도 지자체. 쉽지 네, 않아서 맞아요. 결국은 예상보다 한 1조 2천억 정도 더 비용이 발생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는 결국은 이제 그런 육상을 통한 송전선로 건설이라는 것들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해저를 통한 HVDC, 그러니까 네. 고압 직류 송전을 통해서 이런 그 남쪽에 있는 재생에너지들을 수도권으로 보내겠다라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서해안 지역의 해상 풍력 20기가를 2030년까지 이제 보내는 HVDC를 네. 하는 게 이제 1단계 목표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남해안과 동해안까지 연결하는 U자 모양, 이것이 이제 2040년까지 건설하고자 하는 것들의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네. 지금 얘기하는 R200 산단과의 차이점은요. R200 산단은 수요 기업들을 지역으로 끌고 오는 거고요.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는 그건 아니고 수요 기업은 원래 장소에 있대.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수도권에 잘 갈 수 있도록 유도한 그 송전 설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두 개가 조금 접점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지만 이제 후보지는 울산과 호남 이렇게 나뉘는데 호남으로 결정이 된다면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R200 산단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네. 호남에서 재생에너지 만들면 해상풍력으로 네. 케이블로 해서 수도권으로 보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어느 곳이 이 산단 결정지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이제 결정된 다음에 누군가가 마케팅을 해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네. 기업들을. 이 작업도 근데 실은 좀 만만치는 않다. 이런 숙제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요. 뭐 최근에 뭐 전북 익산 같은 경우는 국가 식품 클러스터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한 기업 정도밖에 유치를 하지 못했고요. 또 예. 구미 국가 4단지 같은 경우도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데
입주율이 66%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 기업들을 유치한다라는 건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네. 특히 또 전기만 싸게 공급한다고 되는 문제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요. 그 아리백 산단이라는 것이 단순히 산업단지가 아니라 에너지 신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뭐 아마존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선도 입주를 하면은 협력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올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이를 위해서 이제 패키지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거기에는 당연히 그 파격적인 전기요금 할인뿐만 아니라 또 세제 혜택, 또 뭐 외국인 학교, 또 문화시설, 의료시설까지 다 포함된 그러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예. 또 그래도 전례 없는 수준의 어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면 또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 아리백 산단을 우리가 짓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기업들 또 AI 데이터 센터들이 들어와야 더 빛을 발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태양광 풍력만으로 해결이 돼? 기존의 화석 연료는 이거는 그럼 안 쓴다는 얘기인가? 네. 그렇지는 않겠죠.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초대형 전력 수요 기업이 만약에 아리백 산단에 입주했을 때 네, 왔어요. 그러면 1년 중에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가를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아, 예, 예. 1년 중에 239일 정도의 전력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365일 중에 239일은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거기에 만약에 ESS를 추가 설치를 하더라도 1년에 한 넉 달 정도는 전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통한 전력 공급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 결과들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태양광만 하더라도요. 태양광으로 실제 아리백을 100% 한다라 그러면 주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또 밤에 쓸 수 있는 또 밤에 써야 되는 것까지도 낮에 충전을 그렇죠. 해야 되고요. ESS에 담아야죠. 담아야 네. 되고요. 심지어는 그 다음날 흐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대비까지 해야 되면요. 실제로 10메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라 그러면 설치해야 되는 태양광은 30메가, 40메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심지어는 그러한 그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ESS 장치 같은 경우도요. 8시간 이상 충전할 수 있는 그 장주기 배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또 생산 단가가 비싼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몰 이후나 또는 뭐 장마철이라든지 또 뭐 겨울철에 바람이 잘 안 부는 태풍 시기에 뭐 이런 거 있죠. 예.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LNG 발전 같은 유연성 전원이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이제 또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는 REC를 기업들이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삼성전자도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요 아리백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 태양광을 통해서 조달하는 에너지는 한 5%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95%는 그 그래요? REC를 구매하거나 네. 또는 그린 요금제를 통해서 아리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현실적인 상황들을 본다라면 네. 재생에너지 100%로 아리백 산단을 운영한다라기보다는요. 실제로 화석 연료, 특히 이제 LNG 발전 같이 유연성이 높은 전원과 같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그 아리백 산단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태양광 풍력을 하더라도 1년에 4개월 정도는 일단 한계에 도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LNG 가스라든가 화석 연료와의 좀 믹스, 에너지 믹스도 필요한 대목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아리백 산단 좀 더 빠른 추진력을 위해서 당국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아리백 산단 조성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도 좀 담겨져야 할 것 같습니까? 일단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입지에 관한 부분들, 또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들, 또 인재와 또 삶의 질, 이 4가지 요소가 법에 다 담겨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요. 일단 규제 제로존이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허가를 어떻게 간소화할 거냐. 그렇죠. 그거 중요합니다. 예, 네.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경우도 또 어떻게 이거를 통합으로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 지원으로서 뭐 법인세, 재산세, 맞습니다. 취득세 완화라는 부분들, 특히
또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유인책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들을 실제 범특별법에 담아서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될 거고요. 또 전기요금의 경우도요. 작년부터 이제 산업부에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LMP라는 것들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지역의 전기요금을 더 낮추겠다라는 건데 아리백 산다는 사실은 그보다 더 낮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단지 특례 요금제라는 것들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한 부분들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또한 네.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ESS 설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느 정도 그런 자금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도 저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정주 여건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 학교를 맞습니다. 포함한 교육시설 네. 그리고 병원들 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특별법 내에는 이 재원 조달을 어디서 할 거냐라는 특별회계일지 기금일지 이러한 가장 부분들도 중요한 게 또 있네요. 네. 예산 문제가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